네, 지금 미국 이민자 사회가 비상입니다. 9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이 대대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를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여성 의원들에게 원래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인 차별적인 발언도 또 했습니다. 최인태 국제전문기자와 자세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고한 대로 지금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 게 9개 도시고요. 그러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이, 그러니까 뭐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작전을 수행하겠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고, 특히나 뭐 열대성 폭풍이 닥쳤던 곳에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는 피하지도 못한다 뭐 이랬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10개 뉴올리안스 지역까지 네.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이제 폭풍이 닥치니까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9개 대도시에서 네.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되고요. 지금까지 뭐 지난 6월 초에는 한 140명 정도가 단속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2,000명 정도니까 규모가 굉장히 커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자들 사이에서는 걸리면 무조건 추방이다 그래서 출근을 하지 않는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거리로 나서지 않는 등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그 위축된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그 한 가족 내에서도 이민자 그 지위가 다르기도 하잖아요. 엄마, 아빠와 아이가. 이럴 경우에는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아주 어린 애가 미국에서 태어나면 이제 미국 시민권자가 네. 되는데요. 부모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에 그 애를 뺏기고 부모들이 그냥 그 구금자 시설로 가는 구금 시설로 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조심하고 아예 그 바깥 외출을 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IC라고 해서 이민세관 단속국이에요. 어떤 곳입니까? 예, 여기는 지금 그 이민자들을 단속해서 추방하는 게 원래 목적이 아니고 네. 그 9.11 테러 이후 이제 국토안보부가 생기면서 그 산하에 그 이민자들의 이동이라든지 수상한 행적을 감시하고 거기서 이제 범죄 혐의자를 그 찾아내는 걸 임무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9.11 당시에 그 몇몇 비행기를 몰아서 미국 그 건물에 부딪혔던 사람이 미국에서 비행수를 배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요.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민자를 색출해서 추방하는 그런 반이민, 그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의 선봉장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뭐 여러 가지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강경하지만 일부 주 그 도시에서는 좀 이민자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시민단체들은 또 이민자들을 돕고 있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주라든지 뉴욕시는 주지사나 그 시장이 트럼프에 대해 이제 굉장히 그 사이가 좋지 않고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들은 집행을 하지 않겠다. 연방기관이 하려면 하고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개별주의 그런 이제 권한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법률적으로도 서로 소송을 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미국 내에 있는 한국인 이민자 얘기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 104만 명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 수가 그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16만 5천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네, 오바마 시절에는 20만 5천 명이었는데요. 네.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서 4만 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불안을 느껴서 이제 네. 그 생업을 놓고 옮겼다는 얘기거든요. 미국 전체 불법 체류자는 지금 그 평균적으로 여러 이제 주장들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2,210만 정도로 보입니다. 가장 많은 주장은 2,950만까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인 16만 5천 명은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상당수 이제 한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라든지 문화적인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국 그 이민 단속을 보면은 불법 이민자는 단속해서 추방하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업주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뭐 업주들도 위축이 되고 고용을 할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고용된 사람들도
두려워서 출근을 하지 않아서 음.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제 호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한인들 사회는 상당히 이제 패닉 상태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 사회 내에서도 지금 얘기하신 걸 보면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문제는 지금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바로 그 사람들은 미국의 네. 하원 의원들이고 본인이 1세 이민 혹은 2세 이민으로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난민촌에 있다가 미국에 와서 정착하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그 트럼프에게 그 반발하는 의원들에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이민의 나라 미국의 그 이상에 맞지 않는 거죠. 트럼프 자신도 프로이센에서 이민 온 할아버지로부터 시작된 이민 2세, 3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금 이민 뒤늦게 왔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맞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는 온정적인 나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충분한 힘이 있는 나라고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지금까지 보면은 미국 사회는 불법 체류자를 노동자로 쓰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그 미국의 일부로 영주권자라든지 이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농업 분야는 이민자들이 없으면 네. 그 농업을 할 수가 없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생산하는 그 많은 쇠고기 전 세계에 수출하는 거죠. 거기에도 이민자가 빠지면은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을 정도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런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하는 거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